자, 그 다음에 뭐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 중에서 한 가지만 뭐 한번 더 본다면 바이옵트로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좀 아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낯서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저는 이제 TLB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어제도 이제 차트 분석도 해드렸는데 반도체 기판의 업황이 좋아지고 반도체 기판을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글로벌 트렌드인데 이 바이옵트로라는 종목은 이 반도체 기판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 쪽을 하는 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업황이 좋아지면 같이 동반해서 좋아질 수 있는 대표적인 또 검사 장비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총이 1,000억짜리 미만입니다. 이 종목은.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한번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LIG 넥슨은 제가 좀 이따가 자료를 준비해왔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 보이는 게 어제도 그 얘기 드렸던 건데 대형 어저께 셀트리온서부터 네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대형 그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들에도 좀 매수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네네. 느낌이 오네요. 몇 개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끼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나름대로 그 근거가 있는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삼천당 제약이라고 있거든요.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도 참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하는 쪽에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원래 이 회사가 잘하는 것은 우리 대표님도 이제 눈이 건조하거나 뻑뻑할 때 주로 넣는 게 인공 눈물 이제 안 넣으시나요? 눈 밑을 꼬집으면 눈물이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나요? 저는 최근에도 약국 가서 이제 한 박스 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삼천당 제약거, 삼천당 제약 좋으니까 삼천당 제약거 주세요라고 했더니 약사님께서 보령 제약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삼천당 제약이나 한미약품 거를 저는 사다가 처음 넣어봤는데 어쨌든 인공 눈물이라든지 눈에 들어가는 거를 주로 하는데 이 삼천당 제약은 또 다른 또 신약 개발에서 파이프라인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될 때 뭔가 근거가 있고 파이프라인이 똘똘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한 번씩 움직이는데 삼천당 제약도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괜찮아질 때 눈여겨서 볼만한 파이프라인이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 사모펀드. 네, 사모펀드 쪽을 한번 이제 볼 텐데요. 사모펀드 쪽에서 우리가 하나 볼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작년도에 저희 프라임 클럽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다가 상당히 제가 고생을 많이 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원유 이 회사의 그 소재가 원가가 원유에 연동되다 보니까 유가가 너무 이제 올라왔잖아요, 최근 동안. 그러다 보니까 원유 원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판가를 삼성전자나 뭐 전방산업한테 그 고객사들한테 전가를 못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이 깨졌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판가 전가를 했고 프로필렌 옥사이드라는 원가가 안정을 찾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사모펀드에서는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최근에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하나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최근에 유일하게 시장에서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연기금 쪽을 봐야 되는데, 연기금도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기 바이오 종목들이 보입니다. 요즘 좀 바이오 쪽들이 보이고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오스코텍이라는 거 보이시죠, 오스코텍. 네. 예, 오스코텍도 보이고, 삼천당 제약부도 보이고, 한미약품도 보이고, 지난번에 이제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품 자동화 설비, JVM, 이 종목도 여전히 이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스코텍도 제약 바이오가 분위기가 괜찮을 때, 에너지가 괜찮을 때 이 오스코텍의 파이프라인이 얀센 쪽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스코텍은. 그래서 이미 이제 그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 기술 수출한 걸로 인해서 꾸준하게 현금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스코텍도 제약 바이오 분위기 괜찮을 때 눈여겨서 볼 만한. 그래서 삼천당 제약, 오스코텍,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안 잡힌 종목이지만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레고캠 바이오라는 게 있는데 레고캠 바이오까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들 쪽에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뭐 훈풍이 불고 한번 볼만하다, 집중적으로 볼만하다라고 될 때 각각 그 기업들의 파이프라인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바이오 섹터, 바이오 주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네네. 싶어요. 지금 분위기가 바닥에서.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빈집이거든요. 지금 뭐 기관 외국인들도 다 비워놨고 아무도 지금 관심을 없고 왜냐하면 금리 올라갈 때 바이오는 안 좋은 거다라는 그렇죠. 공식적으로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표님 말씀처럼 오히려 지금이 공부를 한번 해볼 만한 때인 것 같고 저도 그러면 한번 그 관련된 똘똘한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투신 쪽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투신에서는 이제 LIG 넥스원 쪽을 이제 좀 사는 그런 모습이고 SBS가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SBS는 핵심은 그겁니다. 스튜디오 S라는 SBS의 자회사의 가치가 원래 15편에서 20편 정도의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좀 체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 자회사 가치 대비해서 SBS의 시총이 너무 낮지 않은가. 이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지금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투신들은 그 포인트를 가지고 공략을 좀 하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 강도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쌍끌이 매수가 LIG 넥슨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어제 UAM 관련된 종목이 전반적으로 강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UAM은 도심 쪽에서 이제 우리 항공, 택시 그렇죠. 그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LIG 넥슨도 뭐 그쪽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휴니드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사모펀드 이제 우리가 매수하는 종목을 봤으면 이제 매도하는 종목들 쪽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펄어비스가 하루 만에 완전히 기관들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네네네. 어제 그래도 좀 그저께 그 실적이 그러니까 좋게 나와서 1위하고 네네. 앱스토어에서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완전히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네네네. 29위? 네, 지금 보시면 어제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어제 이제 리포트가 딱 대표적으로 두 개가 나왔었는데요. 다올투자증권 이제 KTB가 사명을 변경한 데죠. 여기에서는 좀 안 좋게 예, 그 리포트를 했고요. 리포팅을 키움증권에서는 좀 양호하게 리포팅을 했는데 시장 심리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훨씬 더 여기에 이제 좀 힘이 실렸고 이렇게 되니까 어제 뭐 하방으로 완전 주가가 시가부터 엄청나게 크게 떨어져서 출발했거든요. 그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제가 실시간 수급 동향을 어제 장중에 보다 보니까 9시 16분부터 기관들이 매수하다가 돌변을 해버렸습니다. 시가가 너무 낮게 출발하고 이러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도 운영하다 보면 로스컷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각자 기관 투자가들이 다 다르지만 마이너스 7%도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15%가 로스컷으로 정해놨다면 이거 이상으로 빠지면 내가 이거 버티려면 이제 뭐 그 사유서를 제출을 해서 운영본부장의 허락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거 책임지고 끝까지 커버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근데 보통 매니저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본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맡기는 돈을 가지고 그냥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아마 빠르게 샀던 것을 다시 뱉어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고 어제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샀던 것들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 어제 특징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EST라는 종목이 어제 시총이 0.7%가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LIG 넥슨을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부분에 있어서 공부할 자료를 만들어 왔으니까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기금에서 매도한 종목 역시 펄어비스 어제 전반적으로 기관들이 다 팔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SK텔레콤이 여기에 좀 포착이 되는 모습인데 통신주가 지금 어제 전반적으로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그 윤석열 당선위 쪽에서 지금 나오는 뉘앙스가 새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약간 뭐 선거도 이제 6월 달에 있고 하냐 보니까 그렇죠.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물가 안정을 이제 하려면 억제한다. 통신비를 좀 인하해 줄 수 있다라는 약간 이런 내용을 지금 풍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 회사들이 약간 또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LGU 플러스도 여기 잡히고 있죠. 동시에 이런 모습이 시장이 불안할 때 사실 통신주들은 방어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센티가 투자 심리가 부정적인 뉴스들이 지금 발현이 되면서 좀 연기금에서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투신 쪽 매도의 움직임 좀 보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펄어비스 그다음에 JC 케미칼 뭐 이런 팜유 관련해서 주가 올라오니까 계속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어제 UAM 관련해서 가장 시세가 강하게 움직였던 베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틀 연속으로 거의 한 50%, 60%가 주가가 오르니까 투신해서 또 급하게 또 매물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베셀을 내가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대량 거래 너무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팔려고 하는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규 매수의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전, 네. 지금 뭐 원자재, 원유 가격도 그렇고 계속 그 102달러인가요? 그 네네. 좀 고공 유지 중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 슬슬 종전 기대감도 좀 나오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 뭐 어제 저희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발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부분들을 보면 뭐 헬멧이라든지 뭐 방탄조끼라든지 이런 약간 내가 누구를 살상하기 위한 무기라기보다는 나를 방어하기 위한, 우리 아군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그러한 무기들을 주로 이제 지원을 좀 많이 해왔는데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독일이 갑자기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제는 나도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제 무기를 이제 나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용 무기들을 이제 지원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약간의 전쟁의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방산 관련주들한테 분위기를 심리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부터 좀 방산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는데 또다시 지정할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면 그 부분들은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무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방어력을 키우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이 러시아가 언제 우리나라도 저렇게 할지 그렇죠. 모른다라는 불안감들 때문에 근데 제대로 된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글로벌리에는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그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고 자랑스럽게도 그래서 다양한 나라들이 가성비 차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무기,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무기를 살려고 많이 이제 협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고요. 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를 제가 이제 하나 요거는 그냥 팩트를 가지고 왔는데 1분기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바로 코멘트가 나왔길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삼성증권에서는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 가깝게 성장했다. 그리고 컨센서스도 100%나 상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 즉 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 이 LIG 넥스원은 시장이 지금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럼 실적 성장주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LIG 넥스원 같은 회사들은 이제 수주로 먹고 사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중요한데 조금 이따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또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계속 수주 잔고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 올라가고 목표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최근에 몇 안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제가 화장품하고 저는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이 지난번에 제가 화장품 관련주들이 리오프닝으로 막 잡힐 때 저는 과거처럼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예전에는 중국 쪽으로 수출 모멘텀이 그렇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렇죠. 내수만으로는 그렇게 멀티플을 막 30배, 40배 받기 어렵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가 멀티플을 높게 받으면서 성장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방산이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내수가 아니라 이제 수출 쪽으로 이제 나가면서 지금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LIG 넥스원의 수출 매출 비중 추이입니다. 지금 작년도부터 해서 수출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수출을 많이 하면 지금 원달러 확률이 좋은 수출주들한테 유리한 구간으로 또 환율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수출 관련된 비중이 올라오고 환율도 뭐 저런 움직임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수주 잔고 추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주가 지금 계속해서 역대치를 경신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요게 이제 실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IG 넥스원을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향후의 이익 추정치의 방향은 어떤가? 지금 빨간색 그림이 이 LIG 넥슨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 추정치인데요.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 그다음에 또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을 때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기관 투자가들도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 LIG 넥슨 종목 정도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일단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뭐 0 막 돼 있는 게 있죠. 아직까지 1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4분기 실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1분기 실적으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LIG 넥슨 하나만 지금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12%, 매출액 다 점프업을 하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1년 후에 벌어들일 이익 대비해서 퍼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싸죠? 12배. 그래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밸류에이션 크게 부담이 없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하고요. 하나그룹이 특히 UAM 관련해서는 미국에 있는 뭐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인수를 해서 그 부분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괜찮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LIG 넥슨도 16배 정도 수준인데 뭐 중국 해외 쪽으로 수출 모멘텀이 터지면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밸류에이션 정도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증권 김건지 부장도 자기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주식은 이 우주 항공주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모으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 방송에서 몇 번 한 적이 있는 게 기억이 나네요. 네네. 제가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인생 역전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네, 들어가서. 그래요. 김건진 부장 그 방송 중에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네. 자, 그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LIG 넥슨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라든지 수급을 봤으니까, 밸류에이션도 봤으니까 한번 그러면 차트는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건 알겠어. 네네네. 근데 지금 사서 과연 싸게 사는 걸까, 비싸게 사는 걸까? 네. 이게 물리면 또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같은 시장에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종목은 잘 없을 텐데요, 그죠? 그렇죠. 어려운데. 네, 어제 실적 발표되고 뭐 거래량도 이렇게 수반한 기관 투자가들이 다 샀기 때문에 거래량도 좋았고 또 어제 같은 장에서 올라오니까 또 차익 실현도 일부 나오면서 아마 거래량이 어제 저렇게 터졌던 것 같은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완벽하게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물렸던 매물들이 나오면서 저는 거래량은 좀 수반하는 양봉은 괜찮다는 생각이고 자, 단기적으로 이 LIG 넥슨을 들어간다면 리스크 관리 가격은 어제의 시가 정도를 잡으면 저는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으로 따라가신다면 손절 가격을 정해놓고 들어가면 크게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저렇게 이제 신고가를 간 종목을 따라가기 부담스러운 이유는 어디에서 내가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 신고가가 하는 종목을 따라잡기 어려운데, 그 리스크 관리 가격, 손절 가격만 딱 정해놓고 들어가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도 만약에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기관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온 뚱뚱한 양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LIG 넥슨이라든지 이런 방산주들은 수출 모멘텀과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림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 흔들릴 수 있는 이슈가 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정전 협상을 맺는다면 그때 가서 또 분위기가 싹. 그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는 때인데 오히려 저는 그때가 매수기? 싸게 살 수 있는 오히려 그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제가 중요한 오늘 산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조금 전에 매도 강도였습니다. 매도 강도 중에 시총의 0.7%를 어제 하루에 판 종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EST라는 종목입니다. EST. 요거 조금 낯선 종목이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네. 이 EST라는 종목은 뭘 하는 회사냐면 자회사 중에 파워 테크닉스인가 자회사가 있는데요. 전력 반도체라는 것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왼쪽에 그래프도 보시면 이 에너지의 소모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유럽도 지금 전기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난리잖아요. 전기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전기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네네네. 그걸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또 돈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IT 산업의 전력 소모 비중이 8%였다면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IT 산업에서 2030년에 전력 소모 비중이 무려 21% 3배로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상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걸 보면 앞으로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지가 핵심인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데, 반도체 그 중에서도 전력을 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력 반도체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 전력 반도체를 하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적어도 지금 알고 있어야, 제가 봤을 때 2022년부터 이 전력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테마가 강하게 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력 반도체가 아주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가 아주 매우 좋아진다. 그러면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반도체의 소재를 변화를 시키면 전력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되거든요.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중요한 소재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모래, 규소라고도 하죠. 근데 반도체 소재를 이 실리콘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C라는 것을 하나 갖다 붙이면 이거를 우리가 SiC라고, 한글로는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부르거든요. 네. 반도체 소재를 Si로 만들지 않고 SiC로 만들면 어떤 변화가 있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에서 직류를 바뀔 때, 뭐 직류 교류를 이렇게 교환을 할 때, 바뀔 때, 전력을 변화시킬 때 손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최대한 낮춰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또 가격도 낮출 수 있는, 비용도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를 SiC로 바꿨을 때 인버터라는 부품의 크기가 아주 작아지는 거 보이죠? 전력 손실도 대폭으로 줄어들고, 이거를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가 누구냐? 테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차량용 인버터에 들어가는 SiC를 가지고 인버터를 만들면 크기가 요만한데요. 지금 많은 인버터들의 크기는 밑에 보시면 훨씬 더 크죠. 밑에 원래 인버터의 크기는 이만한데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SiC 인버터는 요만한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차량 내부의 공간도 효율적으로 더욱더 다양하게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력 반도체가 SiC를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이쪽으로 확실히 늘어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다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이게 뭐 그래프 그냥 모양만 보시기 바랍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SiC, 그다음에 또 이제 게인이라고 있습니다. 지라갈륨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이용한 전력 반도체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떤 회사들이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이 테마가 불 때 빨리 내가 편성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KE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KEC, 영어로 KEC입니다. 이 종목이 SiC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뭔가 막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시장에 관심이, 수급이, 기관 외국인들이 몰린다. 그러면 빨리 봐야 되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요게 하나가 있고요. 자, 5G 관련주라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RFHIC라는 종목이 있죠. 이게 이제 지라갈륨 소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통신 관련된 전력 반도체 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있고, 자회사 RF 머티리얼즈 요것도 있고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ST라고 있죠. 이 회사,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회사가 SiC 웨이퍼 사업을 하려고 자회사를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어제 뭐가 나왔냐면 SK그룹과 이걸 하고 있는데 SK그룹에서 이 회사 자회사 지분을 매입해버리는 공시가 나와버렸습니다. 투자. 그러다 보니까 ST는 자회사가 이 전력 반도체 관련된 사업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SK로 매각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 기대감이 이제 ST는 그렇죠.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어제 이제 주가도 빠졌고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앞으로 ST가 만약에 그 부분이 점점 줄여간다면 봐야 되는 것은 SK그룹을 보셔야 되는 거죠. 거기와 함께 뭘 할 거냐? 네, SK그룹이 저거를 예스파워 테크닉스를 사서 앞으로 저 전력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그다음에 비상장사인 SK 실트론과 함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 쪽에서
대기업 중에서 가장 지금 힘을 실어서 잘하고 있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은 최태원 회장이 이끌고 있는 SK그룹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사실 잘하고 있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 두 가지만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티커는 ON이라고 되어 있는 온세미컨덕터라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잘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 크리라는 회사, LED 칩을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지금은 울프스피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울프스피드라는 회사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회사가 가장 전력 반도체 쪽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좋지만 혹시라도 전력 반도체 시장에 바람이 불고 뭔가 2022년도에 남아있는 하반기에 뜨거워진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요 두 회사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까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많은 분들이 반도체 소부장 소부장. 쪽이 계속해서 그 주도주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겠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요 섹터 전력 반도체 쪽도 미리 좀 준비해 놓는 것도 좋겠네요. 네, 필수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원래 만약에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고 종목 장세가 된다면 전력 반도체 쪽에서도 강한 테마가 주도주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속보로 나온 것도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14조 1214억, 작년 대비 동기 대비 50% 올랐다. 영업이익도 18.2% 상승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또 그 19% 매출이 상승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 실적이 좋은데 왜 반영이 안 되냐.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 어쨌든 그 밑에 단 중소형주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이슈로 계속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히려 우리가 아까 코스피 외국인 누적순 매수 포지션을 보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4조 5천억을 지금 연초부터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중의 대부분이 아마 삼성전자 향일 겁니다. 그게 돌아서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아무리 실적이 지금 단기적으로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누가 뭐 사줘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래쪽 단에 있는 기업들한테 지금은 관심 가지는 게 훨씬 낫겠죠.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